속살.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5월 5일 금요일자 방송 네. 해야 하는데 자제분들이 어린이 때는 지났죠? 네, 이제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요. 아. 해방입니다, 어린이날로부터. 그렇긴 해도 이 사춘기의 그 한창을 지날 텐데 네. 그때가 되면은 아버지는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글쎄요, 그 아버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예. 저는 별일을 겪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집에서 아이들을 예. 한 명의 주체, 동등한 주체로 대했더니, 예. 그 흔한 중2병도 겪지 않고, 예, 저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예. 이것 때문에 네. 같이 몸살을 겪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죠. 네. 예. 네. 대한민국도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 네, 그런 생각을 네. 해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네.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마치 그 사춘기 자녀처럼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교육하셨듯이 주체성을 인정해주고 또 그 네. 사람의 어떤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랬다면 그렇습니다. 좋겠는데 네. 막 그냥 이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공포심을 조장해가면서 노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민중들이 참다 못해서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 아주 중대한 기로를 만났습니다. 이제 사춘기의 네, 한 네. 중심에선 대한민국 이제 네. 이번 5월 9일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인트로를 할까 하다가 그냥 잘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멋진 인트로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월 5일에 맞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며칠 동안 좀 무거운 이야기 많이 드렸으니까요. 예. 오늘은 좀 크크거리시면서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도 뉴스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대충 이런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을 해서 자유당에 입당하고 홍준표 지지 선언을 했는데 자유당에서 황영철,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다 하고 발끈했더니 예. 황영철 의원은 다시 남겠다고 했고 정운천 의원도 남고 탈당을 한 장제원 의원은 저쪽이 안 받아줘서 다시 복당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 뭐 이런 스토리인 건가요? 예, 그림이 그러한데 저는 권성동, 황영철 그리고 네. 장제원 이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네. 들어갈 길이 막혀서 복당했다 이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예. 자기 의지가 있었던 거군요. 또 후보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수용이 됐다면은 그건 얄짤없어요. 친박은 또 지금 당내에서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하겠다는데 그 누가 말립니까? 이제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이제 다시 복당을 했다 나머지 세 분 정도는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군요. 예, 맞습니다. 하여간 제가 좀 요즘 이 과정을 보면서 웃을 일이 없었던 한국 정치판에 빅재미를 안겨주신 13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13분께는 제가 지랄도 너무 자주 하면 지랄병이라는 정신병이니까 정신감정 한 번씩 제가 받아보시길 정식으로 권해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행동경제학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나 과도한 빚을 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자아 고갈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아 고갈? 예. 네, 자아가 고갈됐다는 뜻이죠.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생활의 꿀팁 같은 이론이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자아 고갈 이론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자라기를 강남구 쪽에서 저는 쭉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강남 8학번 출신이죠. 예.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 운동을 할 때 그 많은 운동권 동료들이 저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민중의 소리 편집국장 제 친구거든요. 예. 이정무 국장 같은 경우는 요즘도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완변이가 운동을 오래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운동의 정서를 유지하거나 우리하고 함께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두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제 출신 성분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정신 상태를 가질 만한 출신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시대의 무슨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서름 이걸 강남 8학번 출신들이 어떻게 살면서 깨닫겠느냐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모순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뭐 취미로 잠깐 돌 좀 던질 수는 있어도 평생을 그 모순과 맞서 싸우지는 못할 거라는 주장이죠. 둘째는 뭐냐면 편하게 그러니까 비교적 뭐 중산층 이상으로 산 사람들은 자기 통제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충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인내심이 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노태우 시절이었고요. 진짜 시국이 험악했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 인내, 자기절제, 통제 능력, 이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었는데 강남 8학번 출신인 네가 과연 그런 인내와 자기절제 능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술 마시다 보면 농담처럼 나는 강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운동권 안에서 역차별을 난 너무 많이 받았어. 뭐 이런 농담을 저는 자주 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저는 저런 시각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에도 저한테는 진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운동이라는 대의에 함께하고 싶었고 또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출신 성분이 강남이었다는 안 좋은 이유로 동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저로서는 좀 억울할 만한 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유, 강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대의 모순과 아픔을 못 느낄 것이라는 선입견은 지금도 제가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요. 그러니까 자기 뜻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린 사람들은 자기 절제와 인내가 부족할 거다. 이 추측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재벌 3세들이 그런 거잖아요. 평생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이 다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절제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주먹 휘두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행동경제학의 이론이 바로 자아고갈 이론입니다. 원래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심리학에서 출발한 경제학이기 때문에 자아고갈 이론도 당연히 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예를 들면 아마 제일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 있는데 하루 일과 중에 다이어트 결심이 제일 심하게 무너질 때가 언제일까요? 아침일까요? 아니면 점심일까요? 아니면 밤일까요? 이걸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이어트 결심은 야식 때문에 대부분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 잘 참아왔는데 갑자기 밤이 되면 결심이 약해져서 미친 듯이 족발과 소주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거는 나만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비슷한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행동경제학에서는 자아고갈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아고갈이라는 게 뭐냐면요.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 이걸 이제 자기 통제력 혹은 의지력 이렇게 부르는 능력들이요. 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실제로 매우 큰 인체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죠.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뭘 하면 당연히 에너지가 드는 겁니다. 이런 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요. 무언가를 하지 않는 일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결심을 유지를 하면서 뭔가를 먹지 않는 행위, 뭔가를 하지 않는 행위에도 사람은 매우 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아고갈 이론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게 존재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영원히 달리기를 할 수 없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달리기를 하는 에너지는 인간에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요. 무언가를 참는 일도 무한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제, 인내심에도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소진되면 참는 인내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고갈 이론의 정확한 전제가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통제력은 무한정 존재하지 않는 한정된 에너지 자원이다. 둘째, 자기 통제력을 사용하면 이 자원은 고갈된다. 셋째, 자기 통제를 위한 에너지는 보충이 됩니다. 보충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보충되는 속도는 고갈되는 속도보다 느리다. 그래서 종종 바닥을 드러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넷째, 다만 자기 통제를 위한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마치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듯이 자원의 용량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 네 가지가 자아고갈 이론의 중요한 전제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왜 야식의 유혹에 무너지는지가 이해가 되죠.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은 하루 종일 참은 겁니다. 그런데 이 참는 거에 에너지를 엄청 써버렸어요. 근데 이제 밤 9시가 넘어가면은요.
참는 에너지가 고갈이 된 거죠. 이러면 이제 유혹이 탁 오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식의 유혹이 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농담이 아닌 게요. 여러 다양한 실험으로 입증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는 이런 실험을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한테 비디오를 틀어주는데요. 갑자기 비디오 화면 한쪽에 커다란 글자가 막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깜빡깜빡을 반복해요. 예. 이러면 이제 당연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 글자를 보게 되죠. 그런데 실험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자가 나타날 텐데 절대로 글자를 보지 마세요. 오로지 화면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다른 실험 참가자 그룹한테는 그냥 아무 요구도 안 해요. 글자 나오면 그냥 보시고요. 뭐 네.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실험 참가자 그룹이 실험을 마친 다음에 다시 모아서 이 실험팀이 혈당을 재봅니다. 그러면 글자를 무시하세요라는 요구를 받은 그룹이요. 혈당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글자가 보이는데 그걸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무시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예. 근데 반면에 무시 안 하고 그냥 글자 나오면 자연스럽게 뭔 글자인지 인식하고 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혈당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는 뭔가를 하는 데에만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참는 데에도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죠. 실제 저희 정치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주빌리 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재윤경 의원께서 설립자로 알려졌고요. 예. 장기 악성 부채를 탕감해 주자는 취지로 설립됐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예. 그런데 일견 드는 궁금증이 이런 게 있죠. 왜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의 돈을 누군가가 대신 탕감해 줘야 되냐. 빚 안 갚는 건 그 사람들의 잘못인데 왜 사회적으로 해결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사회적으로 도움을 펼치면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의심도 드는 거죠. 예. 주빌리 은행, 그러니까 장기 연체 빚을 탕감해 주자는 사회운동이 있는 경제학적인 이유가 바로 이 자아고갈 이론입니다. 예. 자아고갈 이론이 바탕이 돼요. 제가 몇 번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위대한 행동경제학자 데니엘 카너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옷을 입고 이런 거를 하고 싶게 하는 유혹이 넘쳐난다. 그런데 그걸 가질 만한 돈이 없는 경우 예. 그 사람은 그 유혹을 계속해서 참아야 된다. 그런데 그 인내의 상황이 수없이 반복되면 유혹을 피하고자 내리는 결정 때문에 뇌가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 이런 수고가 반복되면 의지력은 점점 소진된다. 이런 상태를 자아고갈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참는 거. 이게 너무 큰 에너지 소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사람은 한계에 와요. 그래서 결국은 충동적으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걸 입게 되죠. 물론 책임지지 못할 빚을 진 것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주빌리 은행은 이 사회에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소비해 돈을 써 이렇게 유혹하는 광고로 넘쳐나는 이 소비를 주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냐는 거죠. 또 계속해서 TV를 틀면 빚을 내, 싼 이자로 빚을 내, 30일은 무이자야. 계속해서 유혹을 한 자본주의의 금융은 책임이 없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기 연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주빌리 은행의 사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이 인내심이 고갈되는 상태를 유발을 한 다음에 유혹을 계속 강요해서 인내 고갈을 이용해 대량 소비의 이 유혹을 받아들이게 한 자본주의 사회도 일정의 책임이 있다는 사상으로부터 주빌리 은행이 발전을 하는 거죠. 잠깐 다시 여담으로 돌아와서요. 다이어트를 할 때 야식의 유혹을 이겨내는 해결책이 뭘까요? 이때 좀 웃긴 이야기지만 자아고갈을 가르치는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피곤하면 잠을 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을 자면 포도당이 다시 활성화돼서 자아 통제 능력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안 자면 이 능력이 계속 고갈이 돼서 자아고갈 상태가 오죠. 그래서 폭음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렇게 인내심이 고갈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대부분 밤 늦은 시간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 시간대가 되면 낮에 이미 통제 에너지를 거의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혹에 저항할 힘이 거의 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요. 조금 근본적인 방법인데요.
아까 제가 자아고갈 이론에 4가지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자기 통제력은 한정된 에너지 자원이고, 둘째, 이건 사용하면 고갈되고, 셋째, 이 에너지는 다시 보충이 되는데 고갈되는 속도보다 보충되는 속도가 느리고, 넷째,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자기 통제 능력은 마치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처럼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자아고갈 이론의 공동 창시자들로 불리는 로이 바우마이스터 그리고 마크 브라벤 두 학자의 주장입니다. 4번이 중요합니다.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통제에 대한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걸 참는 능력, 절제하는 능력은 근육운동처럼 훈련을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편안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는 운전기사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 다니고 공부는 훌륭한 과외 선생들이 다 떠먹여주고 하고 싶은 건 빽 소리만 지르면 다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면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자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자란 사람들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자기 통제 능력이 매우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뜻하는 대로 세상이 안 움직이면 바로 자아고갈 상태에 직면을 해요. 그래서 폭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이성적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이해욱 사람도. 그렇죠. 오케이. 이해욱 같은 사람들 그런 경우죠. 옆에서 보면 저 인간 미쳤나 하는 건데 예. 그 사람은 운전이 스무드하게 출발이 안 되면 막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 못 견디는 그래서 거죠. 막 우리 기사분에게 폭언을 그렇죠. 하고 때리고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 에너지가 고갈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조금 과한 해석인지 모르겠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TV토론 역사상 길이 남을 명언 내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걸 이제 7번이나 반복한 그 장면을 보면서 당시만 해도 저는 어떤 놈이 저런 멍청한 선거 전략을 짰냐 이게 궁금했었는데요. 나중에 후일담 보도를 보니까 그게 선거 전략팀에서 짠 선거 전략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짜서 들고 나간 문구라고 하더라고요. 예.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대목이라는 거잖아요. 갑철수 MB 아바타가요. 네. 저는 그걸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결정했다면 안철수 후보가 일종의 자아고갈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헐뜯는 상대 후보의 행태를 참고 참았는데 그 인내력이 소진이 돼버려서 펑크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평생을 엘리트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업도 성공을 하고요. 또 와이프도 내가 교수 시켜줘 하면 서울대에서 모셔가는 경력이 있고요. 이렇게 평생 성공을 해왔던 사람들이 선거를 해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욕도 많이 먹고요. 상처도 많이 나고요. 이러면 참는 에너지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방 고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폭발을 해버려요. 무난한 성공가도를 살아온 부잣집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그 시점이 비슷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약간 그 인내심에 대한 자기의 공격에 대한 인내심이 자아고갈이 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요. 유난히 보수 쪽에 이런 자아고갈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사람들이 보수 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대통령 박근혜 밑에서는 정치적 길이 안 보이니까 따뜻한 보수한답시고 바른정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뭐 요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살 길 찾아야 되고 따뜻한 보수가 꼴통 보수보다는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새누리당 뭐 자유당에 있는 것보다 바른정당에 있는 게 조금은 낫겠죠. 근데 도대체 몇 달을 버텼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상 나와보니까 세상이 뜻대로 안 움직여요. 야당에 대해서 고생스럽습니다. 유승민 후보 지지율도 안 올라요. 당 재정도 어려워질 것 같죠. 그런데 홍준표 이 돼지 발정제는 되지도 않는 헛소리 찍찍했더니 보수표가 막 결집을 합니다. 정치 저쪽이 더 쉬워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바른정당에서 몇 개월 있지도 않으면서 인내를 하는 인내력이 그냥 고갈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다시 항복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유 저기 붙어 있을 걸 저기 남아있으면 편했는데 이런 생각이 족발을 먹고 싶어 하는 야식의 유혹처럼 다가오죠. 그 다음에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폭발을 해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쪽팔린 일인 줄도 몰라요. 보수 대통합한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당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한심하고 아이고 인간아 그걸 정치라고 하냐 하는데 이 사람은 바른정당에서 지지율 5%도 안 나오는 후보를 모시고 한 3개월 해보니까 인내력이 그냥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젠 쪽팔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안면 딱 철판 깔고 돌아가겠다고 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 맡기면 안 됩니다. 네, 정치라는 건요. 국민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요.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절제력이 현저하게 약한 이런 애들을 정치인으로 우리 대리인으로 뽑아놓으면 저 13명이 하는 지랄들을 태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 사흘에 한 번씩 내가 뽑은 정치인이 자아고갈이 돼서 난장을 피우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고를 때 고난을 아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이 뭔 줄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서민의 삶을 아는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내가 뭔 줄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압니다. 이런 정치인이 뽑혀야 뚝심이 있게 자기를 희생하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오늘은 이 왔다리 갔다리 13인방 행보를 보면서 참 진짜 인내력 제로인 인간들을 우리가 국회의원들로 뽑았구나. 다시는 저런 쌈마이들이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하기를 좀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예. 행동경제학의 자아고갈 이론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네. 뭐 당장 최근의 일은 아니고 수일 전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제 유승민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를 했는데 그때 유승민 후보가 명분 있는 패배, 즉 완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소수가 되더라도 정의당처럼 가치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니 대노했다는 거예요, 이자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아는 춥고 배고픈 걸 견딜 수 있는 자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치보다도 일단 배가 불러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아이고, 이제야 좀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살.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5월 5일 금요일자 방송 해야 하는데 자제분들이 어린이 때는 지났죠? 네, 이제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요. 해방입니다, 어린이날로부터. 그렇긴 해도 이 사춘기의 그 한창을 지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아버지는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글쎄요, 그 아버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는 별일을 겪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집에서 아이들을 한 명의 주체, 동등한 주체로 대했더니 그 흔한 중2병도 겪지 않고 저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이것 때문에 같이 몸살을 겪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죠. 네. 대한민국도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마치 그 사춘기 자녀처럼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교육하셨듯이 주체성을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랬다면 그렇습니다. 좋겠는데 막 그냥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은 권성동, 황영철 그리고 장제원 이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들어갈 길이 막혀서 복당했다 이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자기 의지가 있었던 거군요. 또 후보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수용이 됐다면은 그건 뭐 얄짤없어요. 친박은 또 지금 당내에서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하겠다는데 그 누가 말립니까? 이제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이제 다시 복당을 했다 나머지 세 분 정도는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군요. 예, 맞습니다. 하여간 제가 좀 요즘 이 과정을 보면서 웃을 일이 없었던 한국 정치판에 빅재미를 안겨주신 13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13분께는 제가 지랄도 너무 자주 하면 지랄병이라는 정신병이니까 정신감정 한 번씩 제가 받아보시길 정식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행동경제학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나 과도한 빚을 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자아 고갈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아 고갈? 예. 네, 자아가 고갈됐다는 뜻이죠.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뭐 생활의 꿀팁 같은 이론이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심을 조장해가면서 노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민중들이 참다 못해서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아주 중대한 기로를 만났습니다. 이제 사춘기의 한 중심에선 대한민국 이제 이번 5월 9일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인트로를 할까 하다가 그냥 잘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멋진 인트로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월 5일에 맞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며칠 동안 좀 무거운 이야기 많이 드렸으니까요. 예. 오늘은 좀 크크거리시면서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도 뉴스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대충 이런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을 해서 자유당에 입당하고 홍준표 지지 선언을 했는데 자유당에서 황영철,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다 하고 발끈했더니 황영철 의원은 다시 남겠다고 했고 정운천 의원도 남고 탈당을 한 장제원 의원은 저쪽이 안 받아줘서 다시 복당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 뭐 이런 스토리인 건가요? 예, 뭐 그림이 그러한데 그렇죠. 둘째는 뭐냐면 편하게 그러니까 비교적 뭐 중산층 이상으로 산 사람들은 자기 통제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충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인내심이 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노태우 시절이었고요. 진짜 시국이 험악했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 인내, 자기절제, 통제 능력 이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었는데 강남 8학번 출신인 네가 과연 그런 인내와 자기절제 능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술 마시다 보면 농담처럼 나는 강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운동권 안에서 역차별을 난 너무 많이 받았어. 뭐 이런 농담을 저는 자주 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저는 저런 시각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도 저한테는 진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운동이라는 대의에 함께하고 싶었고 또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출신 성분이 강남이었다는 안 좋은 이유로 동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저로서는 좀 억울할 만한 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유, 강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대의 모순과 아픔을 못 느낄 것이라는 선입입니다. 제가 이 자아고갈 이론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자라기를 강남구 쪽에서 저는 쭉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강남 8학번 출신이죠.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할 때 그 많은 운동권 동료들이 저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민중의 소리 편집국장 제 친구거든요. 이정무 국장 같은 경우는 요즘도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완변이가 운동을 오래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운동의 정서를 유지하거나 우리하고 함께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두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제 출신 성분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정신 상태를 가질 만한 출신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시대의 모습,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서름 이걸 강남 8학번 출신들이 어떻게 살면서 깨닫겠느냐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모순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뭐 취미로 잠깐 돌 좀 던질 수는 있어도 평생을 그 모순과 맞서 싸우지는 못할 거라는 주장.